당장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시설보다 그 이면의 기업 철학을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다. 한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은 굉장한 임팩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탁구대를 가져오지 말고 탁구대 하나가 회사 안에 놓이게 되기까지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쳤을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이 왜 직원이 정신과 신체 건강을 지키려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당신의 기업 탐방은 훨씬 실속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네, 여기에서 진짜 우리 아메 사업 회사의 철학이 뭐였죠? 사람과 자연에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는 그 철학. 그 철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책을 읽고 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기업 철학의 배경을 알게 되고 이 회사의 그 창시자들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정말 이런 회사랑 손잡았다는 게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늘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기업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쓰러지기 전이 한국 직장인들.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직원은 소모품이 아니라 자산이다. 자, 직원은 소모품이 아닌 자산이다. 직원이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관점이 이 실리콘밸리, 우리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가장 IT가 집중되어 모여 있는 그 실리콘밸리, 그죠? 거기 회사들은 직원을 소모품이 아닌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이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한 직원으로서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의 직원이라면 내가 부단히 성장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가 처음에 입사할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일만 해. 그러면 그분은 과연 그 회사의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업도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메 회사 자체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개인을 다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아메 회사와 우리는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메 회사의 뭐죠? 파트너예요, 파트너. 이 파트너가 계속 성장해야 아메 회사도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죠? 성장 보너스를 주고 성장 여행을 보내주고, 그죠? 한국은 확실히 뛰어나다. 항상 열정이 넘치고 개인의 능력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쉽지 않을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문제일까? 한국 기업과 일하다 보면 가끔 안쓰럽고 안타까울 때가 있다. 이 뛰어난 한국의 인재들이 지나치게 갈아 넣어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할 때다. 사람을 갈아 넣는다는 말은 한국 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다. 가끔 보면 한국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계속 달리는 쓰러지기 직전이 마라톤 주자 같고, 한국 기업은 시스템이 아닌 개인이 희생에 의존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모시키는 게 아깝지 않나? 나는 한국 회사들이 황금알을 낳는 유능한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을 말하죠. 일잘러의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은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것이다. 보상이 반드시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 회사의 이익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는 것, 좋은 협업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인식까지 모두 의미 있는 보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아메 사업에서 Q12 또 핀업 하면은 보상 여행을 보내주죠. 근데 그게 다 돈으로 주지 왜 또 여행을 보내준다고 저 난리야 그럴 수도 있는데 가보면 알아요. 그 회사 회장과 사장이 직접 나와서 당신들이 정말 파트너로서 노력했고 잘했고 수고했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를 한껏 지켜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배지를 선사해주고 그리고 그 여행 간 그 3박 4일 4박 5일 동안 귀빈 대접을 받는 인정받는 정말 내가 정말 가치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상 여행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머니까지. 그래서 정말 이 굉장한 보상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자신이 일에 열의가 있고 능력도 있는데 적절한 보상까지 따른다면 유능한 거위들은 더 큰 황금알을 계속해서 낳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만 보고 저 사람은 써먹을 수 있을 때 실컷 써먹고 버려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평생 갔으면 좋겠다. 평생 같이 성장하고 같이 보상받고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파트너 한 분 한 분, 가스토마 한 분 한 분 함께 그런 그들이 유능함을 잘 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윈윈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자, 그 다음 작은 제목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라. 한국의 기업들은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같다. 도전하고 혁신하기보다는 이미 잘된 것을 따라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빠르게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만 몰두한다. 그러나 혁신은 도전과 실패를 통해 이루어진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다 안전빵만 가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행기도 못 타고 기차도 못 탈 거고 지금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도 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원시 살림을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간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도전하고 꿈꿈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실패를 계속 함으로써 그것을 성공해냈고 그래서 지금이 우리의 멋진 삶이 우리 눈앞에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처럼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였습니다.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하지 않는 그런 겁쟁이는 되지 말자는 거죠. 최적화된 루트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한다는 뉴스가 들려올 때 한국 기업이 마케팅 담당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이다. 틱톡 마케팅 일체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계약하든가. 나라면 지금이 바로 뛰어난 틱톡 크리에이터와 협업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향후 소득이 불분명해진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장기 계약을 맺고 대신 틱톡이 정말 문 닫을 상황이 온다면 비슷한 수의 팔로워가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 더 좋은 가격에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할 수 있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준 브랜드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우호적인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위기 속에서 열정은 더 크게 발현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높을 땐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이때 혁신을 추구한다면 남들이 얻지 못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실제로 틱톡이 잠깐 닫힌 4시간 전후로 조회수는 엄청났고 이를 잘 활용한 브랜드들은 수확을 얻었다. 직원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할 때 그 도전을 가로막는 회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팀원이 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한다면 그 팀은 언젠가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네. 그래서 좋은 건의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회사와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네. 아메 회사에는 아이비오 AI라는 우리 협업 동업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아이비오 AI에서는 늘 우리한테 메일이 옵니다. 당신이 혹시 이 우리 사업에 대한 좋은 건의가 있거나 제품에 대한 건의가 있거나 또 회사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네,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1위 직판 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많은 이 전 세계 디스트리뷰터들한테서 피드백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대단하다 오늘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만약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책임지냐고 네가 제안한 그것대로 하면 실패할 것 같아. 그 리스크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묻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면 배움도 없고 소득도 없다. 그래? 그렇게 좀 해보자 그러면. 해보고 안 되면 또 우리가 바꾸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수용하고 시도해보고 시도해보지 않으면 성공도 없고 그 방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는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도전적으로 실행할 줄 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의견도 발표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팀이 더 승승장구하겠죠. 그죠? 자, 각 나라 간 대륙 간의 문화 차이, 시장의 현황 차이가 극명한 상황에서는 특히 적극적인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1위 성패를 따지지 말고 일단 도전하라. 네. 갑질은 당신이 커리어의 독이다. 갑질. 나는 최근 글로벌 마케팅 에이전시를 창업했다. 그러면서 매우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에이전시를 을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업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갑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한국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협업의 관계에서도 이토록 뿌리 깊게 박혀있을 줄은 몰랐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주니어 직급의 직원조차 나에게 갑질을 하려 들 때면 정말이지 한숨이 나온다. 이런 문화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정말 유해하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방해한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그 친구의 커리어다.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다른 파트너들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어디든 업계는 좁다. 외주자가 소속 직원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나는 넷플릭스에서 협업하던 마케팅 에이전시 직원이 훗날 내가 페이스북 인터뷰를 볼 때 들어온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한국 브랜드는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요구사항은 많다고 이야기한다. 계약서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잠수를 탄다든지 소위 진상짓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업계에 많은 듯하다.
실제로 이런 경험 때문에 특정 브랜드와는 절대 협업하고 싶지 않다는 크리에이터 에이전시 대표도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K-팝과 K-뷰티, 각종 K 콘텐츠가 각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현 시기에 그놈이 구시대적 갑질 문화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윈윈이 관계입니다. 동업자의 관계예요. 아메 회사와 우리도 동업자이고 여러분과 저도 동업자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갑도 없고 을도 없습니다. 단 먼저 경험을 많이 했고 방법을 아는 업라인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수용하고 따라오시는 분은 빨리 성장하고 또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천천히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에 어떤 갑질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명령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건의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에 절대 갑질이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면서 힘이 무게추를 밀고 당기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일을 더 잘할수록 서로가 얻는 것이 더 늘어날 뿐 쓸데없는 밀당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 네, 넓은 마음으로 네가 저번에 그랬지? 이런 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밀당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칭찬해 줄 때 끈끈한 진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 사람과의 평생 협업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밀당을 하지 말자. 이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뭐죠? 결국은 협업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협력해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자식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났는데 밀당을 해 밀당을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면서 네, 그러지 말고 모든 관계는 롱텀 게임. 내가 더 칭찬해주고 내가 더 받아주고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고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오래 일하고 싶다면 평판을 지켜라. 한국 사람들이 평판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일까? 혹은 기업 윤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가끔 한국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걸 보면 의아할 때가 있다. 크리에이터들에게 비용 지급을 상습적으로 지원하는 에이전시라면 분명 광고주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A 광고주의 광고를 B 에이전시를 통해 진행한 C 크리에이터가 비용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A 광고주의 평판에도 좋을 게 없다. 그런데도 A 광고주는 다음 광고 진행에 B 에이전시를 또 선택했다. 이 에이전시의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로. 그들이 지급 지연 사실을 몰랐다면 모를까 다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임원이 만약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면 즉시 해고될 것이다. 그런 직원이 있는 회사와 일하고 싶어하는 협력업체도 없을 것이며 소비자도 그런 회사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기업 이미지에 악 영향을 끼치는 리스크는 제거하는 게 맞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어떨까? 아무리 상상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개인이 커리어에 평판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듯 평판은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쟤는 게을러. 쟤는 못할 거야. 쟤는 아니야. 쟤는 맨날 지각해. 쟤는 맨날 남 흉만 봐. 쟤는 뭐 이런 평가.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부지런해.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살아. 저 사람 정말 끈기가 있어.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따뜻해. 이런 평판들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 우리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회사 역시도, 회사 평판 역시도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여러분은 아메 회사의 평판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우리 파트너십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메 회사 평판이 나빠. 아이고 진짜 제품도 정말 뭐 품질도 안 좋고 뭐 리턴도 안 해주고 뭐 어떻고 나쁘고 이런 말만 돌아봐요. 우리가 이 회사가 그 회사는 뭐 양심도 없이 뭐 안 좋은 걸 갖다 쓴대 뭐 어쩐데 이런 평판이 있어봐요. 우린 이 아메와 파트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의 평판이 세계 1위입니다. 최고예요. 이보다 더 좋은 평판을 받은 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좋은 평판을 받는 우리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와 평생 함께 갈 거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또 여러분이 이 회사의 제품을 믿고 쓸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만 기준으로 두면 당장은 비용 절감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보다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라. 결국은 뭐죠? 정말 그 회사의 평판이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우리 개개인이 또 파트너를 만들어 가는 데는 나의 커리어에 대한 평판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리어를 우리는 그 자산을 지금 매일매일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서 미팅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멋진 커리어를 우리가 함께 계속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북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